아, 시술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좀 있어요. 비싼 시술 꼭 받아야지 연예인처럼 피부가 좋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습관들이 좀 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피디님 요즘에 홈케어 같은 거 검색해 본 적 있으시죠? 네, 맞아요. 그게 연예인들 비법인 거예요? 아예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매번 TV에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예뻐지시는 비결은 사실 그런 것들보다도 일상에서 꾸준하게 실천을 하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활 습관들은 점점점 누적이 되면서 습관을 교정하지 않은 분이랑 습관이 잡혀있는 분이랑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면 좀 쉽게 설명드리면 PD님은 예뻐진다 이런 기준을 보통 어떻게 봐요? 제가 봤을 때 얼굴에 꺼짐이 없고 뭔가 볼륨감이 살아있는 작은 얼굴이 아닐까 싶어요. 그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굴이 작은 분들이 예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턱살이 처지거나 뭐 옆볼살이 처지게 되면은 피부가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심술보나 짓궂은 인상이 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서서히 빠지게 되는데 볼페임이라든지 아니면 관자놀이 이런 데 있는 지방이 빠지게 되면서 해골형 얼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에 맞게 얼굴을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로 나눠가지고 각각을 해결할 수 있는 교정법이라든지 마사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상안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눈을 마사지 해주는 건데요. 눈 마사지는 따로 있어요? 그럼요. 피디님 보통 사람 볼 때 첫인상 어디를 제일 많이 보세요? 보통은 눈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눈을 보통 많이 보는데 이 연예인 분들 중에서 특히나 눈이 똘망똘망 하신 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영애 씨라든지 송혜교 씨, 박보영 씨 이런 분들 보면은 눈이 되게 초롱초롱 하신데 확실히 눈이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총명한 눈빛을 가진 분들이 더 인상이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죠. 눈 주변에 있는 이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피부가 얇은 부위예요.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우리 얼굴에서 콜라겐이 가장 적은 부위가 이 부위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노화의 직격탄을 맞는 부분이 이 눈 주변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혹시 관리하는 방법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눈 주변 부위는 그만큼 노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평소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는 만큼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하루에 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바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마사지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눈 주변에 있는 뼈대를 검지랑 중지를 이용해서 살살 눌러줍니다. 처음에는 이 관자놀이를 시작해서 눈썹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살살 눌러가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30초 정도 이 마사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손바닥을 비벼서 손바닥이 좀 뜨거워질 때까지 비빕니다. 손바닥을 뜨겁게 해서 이 열로 양 눈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하시면은 눈이 좀 개운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잠깐만 했는데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감기 걸리면 따뜻한 수건 이마나 눈에 덮어놓죠?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시중에 아이 마스크, 뭐 스팀 마스크 이런 제품들이 좀 있던데 이런 제품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중안부라고 하는 눈부터 입술 윗부분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인상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미의 기준도 다 다르고 각자의 뭐 개성이 있는데 보통 표준적인 동안의 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피디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표준적인 동안이 입술이랑 이 코 사이에 있는 인중 길이가 턱 끝에서 입술 사이의 길이에 비해서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로 인중이 짧아야지 조금 더 동안으로 인식을 한다고 해요. 지금부터는 이 중안부를 어떻게 짧게 만들어주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이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원장님? 얼굴에 있는 중안부 근육을 이렇게 표시를 한 그림인데요. 우리 얼굴에 있는 중안부 근육은 사진에서 보다시피 크게 4개의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들을 강화를 하면 우리 피부가 리프팅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어금니를 살짝 떼신 다음 혀 위치를 입천장 윗부분에 살짝 닿게 하고 앞니 뒷부분에 혀끝이 살짝 닿는 정도로 위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라고 살짝 발음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금니를 살짝 떼고 입천장에 혀를 살짝만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져다 대고 앞니 뒤에 살짝 붙일게요. 그 뒤에 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좀 어때요? 피디님 해보니까?
아직 잘 느낌이 안 오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대체 이게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 느낌이 없는데 하실 수 있지만 30초에서 1분 정도 이거를 유지를 하다 보면은 억지 미소 맨날 지었을 때 있죠? 그 표정을 많이 했을 때 아픈 그 부위, 거기가 당기기 시작해요. 이때 이것마저도 너무 쉽다 하시면은 양 광대 쪽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시고 은은한 미소를 한번 지어주세요. 조금 더 힘을 줘서 광대를 당겨 올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힘든데요? 그쵸? 우리 억지 미소 지을 때 아픈 그 부위가 파르르 떨리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이 운동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거울이나 본인 얼굴이 보이는 그런 곳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웃음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썩소를 지을 수도 있고 한쪽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대칭을 잡는 목적으로 거울 보고 꼭 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1분도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나중에 점점 익숙해지시면은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안부, 이중턱을 좀 교정을 하는 운동인데요. 저 그거 완전 필요해요. 요즘 턱이 처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완전 커 보이는 이중턱 저도 고민인데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죠, 사실. 얼굴이 커 보이는 대표적인 원인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턱살 때문이죠. 원래 선천적으로 강인한 턱을 타고나셨다면 그거는 좀 어쩔 수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혹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살이 처지게 되면서 턱선이 무너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업무를 보시거나 집에 있을 때 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교정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중안부 운동이랑 조금 유사한데 이것도 혀를 이용한 동작이에요. 일단 자세를 바로 하고 이번에는 앞니에 닿지 않도록 혀를 입천장에 대주는 겁니다. 입천장 전체에 혀를 가져다 댄다는 느낌으로 입천장을 밀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게 혀 끝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혀 전체를 천장에 가져다 댄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다음에 입을 닫고 코로 숨을 내쉬는 겁니다. 이거는 운동을 뭐 1분에서 1분 30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혀 위치를 해주시는 게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혀 위치에 따라서 턱 모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변해요. 혀를 아래로 놓게 되면 이런 상태인데 혀를 천장에 붙이게 되면 이렇게 들러붙는 거죠. 확실히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 셀카나 중요한 사진 찍을 때 입천장을 이렇게 위로 밀어 올리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겠죠. 어때요, PD님? 따라해보니까 턱선이 좀 사는 것 같나요? 해보니까 좀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뮤잉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은 턱선을 교정하는 것도 좋지만 코로 숨을 쉬는 습관을 기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도 모르게 입으로 숨을 내쉬고 마시고 하다 보면은 얼굴 전체의 균형도 깨지고 돌출입이 될 수도 있고 주걱턱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뮤잉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코로 숨을 쉬는 습관을 좀 기들이는 게 얼굴이 예뻐지는 생활 습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피부 관리예요. 앞에서 얼굴을 상중하로 나눠서 예뻐지는 습관을 알아봤다면 이번엔 전체적으로 피부의 톤이라든지 아니면 수분감 이런 거를 채워주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많은 분들이 안 지키고 있어요. PD님 물은 좀 자주 드세요? 네,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 하루에 얼마나 좀 드세요? 하루에 한 3-4잔? 세네 잔이요? 세네 잔이면 좀 많이 부족한데 원래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세요? 네, 가끔씩 건조하다고. 로션 발라도 각질도 트고 맞아요. 이게 사실 뭐 다른 원인들도 있지만 물을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드셔줘야지 건조감이 좀 잡혀요. 피부의 수분을 유지를 하려면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하루에 2리터 이상을 꾸준하게 먹어야 된다 해서 페트병 들고 다니시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2리터는 음식물이라든지 과일 이런 다양한 섭취하는 음식에서 들어오는 수분을 포함한 양이기 때문에 물만 측정을 하시면 1.5리터만 드셔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평소에 커피 많이 드시죠? 저도 사실 커피를 한 2-3잔 정도 맨날 달고 사는데 이렇게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탈수 증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수분이 빵빵하고 했는데 저녁에 집에 갈 때면 항상 얼굴이 푸석푸석하죠. 그게 이제 커피,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인데 커피를 많이 드시면 그만큼 수분을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스킨케어가 있는데 바로 선크림입니다. 또 선크림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선크림은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혹시 PD님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세요? 저 이청아님 좋아하는데 피부가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이청아님이 그 평소에 스킨케어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저도 들었는데 여행을 가실 때 선크림을 거의 6개 종류를 가지고 다니신다고 해요. 이청아님 보면은 목주름도 하나도 없으신데 그런 것도 다 목주름에 선크림을 꼼꼼하게 바른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하다못해 이렇게 피부가 타고나고 좋으신 분들도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 우리같이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열심히 발라야겠죠.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예뻐지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당장에 효과가 없다고 며칠 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꾸준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당연히 시술이나 좋은 제품 이런 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더디게 날 수밖에 없지만 돈을 안 쓰고 예뻐지는 방법이니까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럼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요.